할게요. 일단 확률 복수 테스트 30문제짜리 중에 5번, 8번, 9번, 8번, 9번, 7번도 2명 틀리는데 뭐 뒤에 21번부터 30번까지는 오늘 해설 못할 것 같으니까 앞에 파트 2 2개 정도 한다고 치면 5, 7, 8, 9 여기다가 16, 17, 20인데 13번, 13, 14로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30분은 제곱근에 대한 설명을 해야 돼서 30분 정도 허락하는 한에서만 하겠습니다. 자, 5번, 7번, 8번, 9번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뭐 확률은 계산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세연이를 포함한 여학생이 4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4명이 있는데요. 여기에 세연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를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이를 포함한 남학생이 8명. 그러면 남학생이 8명 있는데 세종이 얘를 포함한 8명.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남학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공연에서 밴드를 소개할 여학생 1명과 자 이렇게 상황을 문제를 그려놓으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상황을 그려놓은 다음에 눈으로 딱 누가 보기에도 여학생 4명이 있는데 특정한 인물 세연이와 세종이가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여학생 1명과 남학생 1명을 이미 뽑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여학생 1명 뽑는데 그거랑 남학생 1명 뽑는 거랑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런데 그냥 뽑을 때라고 했으니까 뭐뭐 할 때라고 했으면은 요 앞에가 얘가 뭐가 된다고 했죠? 분모가 된다고 했죠. 그럼 일단 4명 중에 뭐 뽑히고 말고 떠나서 4명 중에 1명이 뽑힐 거기 때문에 여기 몇 가지예요? 4가지. 여기는 8가지죠. 동시에 일어날 수 있고 별개 사건이에요. 따라서 분모는 얼마가 된다? 32분의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분자에 해당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세연이는 무조건 뽑혀야 된대요. 세연이가 무조건 뽑힌다고 했을 때 저는 지난번부터 무조건 뽑힌다는 건 경우의 수 세지 않는다고 했죠. 굳이 센다면 1로 센다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남학생 1명을 뽑는데 세종이는 무조건 뽑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세종이는 제외한다고 치면 경우의 수는 7가지 중에 1명이 나오는 거죠. 여기 중에 7명 중에 1명이 된다고 치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요? 7가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위에 올려야 되는 거 32분의 7인가요? 별거 없죠? 네. 자, 5번 문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7번. 자, 이 문제는 경우의 수 문제인가요? 확률 계산인가요? 확률 계산이죠. 왜냐면 경우의 수처럼 방금 전에 뭐뭐 할 때 뭐뭐가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확률을 아예 준 거죠. 현우가 5등 안에 들 확률이기 때문에 뭐든 된다고 하면 동그라미 안 된다고 하면은 X라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죠. 관역에 꽂히든 말든 꽂힌다 만다가 아니라 동그라미 X라고. 그러면 5등 안에 든다 잘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죠? 10분의 3이라고 써놓으라고 했죠. 그때 반드시 그 반대 케이스의 확률도 써놓으라고 했습니다. 얼마죠? 10분의 7. 그리고 창민이 가겠습니다. 창민이는 얘도 5등 안에 들 확률이 이렇게 있는데요. 걔가 얼마라고 했냐면 9분의 7. 그럼 반대로 5등 안에 들 확률이 아닌 거, 못 드는 거, 그거 얼마죠?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경 지식이 나와 있는데 현우와 창민이가 있습니다. 자, 현우와 창민이 중 적어도 여기서 적어도란 말 나오면 네가 구해야 될 케이스가 굉장히 어떻다?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은 5등 안에 든다라는 얘기는 극단적으로 둘 다 들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얘 둘 중에 하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얘 되고 안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몇 가지 케이스? 세 가지 케이스를 직접 다 구해서 더하는 게 아니라 반대 케이스를 빼라고 했죠. 얘도 못 들고 얘도 못 드는 케이스. 얘만 빼주면 여기 있는 애가 나온다고요.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얘랑 얘랑 보면은 지금 안 될 케이스가 여기는 10분의 7이고 여기 안 될 케이스가 얼마죠? 9분의 2죠. 동시에 발생하죠. 별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90분의 얼마죠? 14라고 했죠. 그럼 이게 아닌 거니까 90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76인가요? 네, 이거 약분해주면 되겠죠. 한 번 약분하면 얼마예요? 45분의 38 이렇게 되겠네요. 7번. 됐죠? 다음 8번. 바로 옆으로 가겠습니다. 옆에서 지원이와 동성이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만난다고 하면은 서로의 각자의 집이 다르다는 전제하에 지원이가 일로 오고 그 다음에 동성이가 이쪽으로 온다고 칩시다. 그때 지원이와 동성이가 공원에 나가지 못할 확률. 자, 그럼 지원이가 못 나갈 확률을 한번 써보면 지원이는 못 나갈 확률이 5분의 3이고요. 동성이가 못 나갈 확률은 얼마나 나왔죠? 7분의 2라고 나왔죠. 그럼 반대 케이스. 지원이가 나갈 확률은 5분의 2가 되는 거고 동성이가 나갈 확률은 7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두 사람이 약속 장소에서 만나지 못할 확률이죠. 이것 또한 네 가지예요. 못 만난다. 이것도 못 만난다. 이것도 못 만난다죠. 둘 중에 하나가 안 나오면 무조건 못 만난다죠.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못 만난다, 부정어가 나오면 적어도 문제랑 똑같다고 했죠. 적어도 또는 부정어, 뭐뭐 하지 않을 그러는 거니까 못 만날 확률, 그래 그러면 만나는 거 빼버리고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5분의 2에다가 여기는 얼마? 7분의 5잖아. 동시에 일어나고 별개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얼마죠?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니까 얼마? 7분의 5가 되겠네요. 됐나요? 네, 다음 9번. 9번 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통계를 보니 맑은 날에 다음 날 맑을 확률. 자, 이거 보니까 이거는 체인형이죠. 앞에 거 걸고 넘어지는 거잖아. 앞에 거 맑은 날 이미 맑았어 과거에. 그 다음에 다음 날 맑을지 아닐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맑을 확률을 얘가 5분의 3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정리 이렇게 하셔야죠. 그 다음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었냐면 맑은 날이기 때문에 얘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맑은 날 흐릴 확률은 얼마죠? 5분의 2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맞나요? 네, 다음 비가 올 확률은 당연히 다 써줬네. 맑고 비가 오는 거. 그럼 X가 비가 오는 거네. 비가 오는 거. 그 다음에 비가 온 다음 날 비가 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 맑을 확률. 그 확률이 4분의 3이라고 했고 이거 뭐 왜 이렇게 친절하지? 그럼 이것도 안 되는 거잖아.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요거 배경 설정을 다 해놓고 월요일부터 쓰면 되는 거죠. 자, 월요일날 비가 온다면 이라고 했습니다. 비가 온다면은 그냥 화법 자체는 미래형이지만 비가 왔다고 전제하는 거죠. 비가 왔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화요일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수요일날에 날씨가 맑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케이스죠. 이미 확정된 건 이거고 이것도 확정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얘가 여기서 맑지 않을 수도 있고 얘가 여기서 맑을 수도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이건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무조건 맑아야 되죠. 이거.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체인형 확률을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동그라미 다음에 x가 나오는 확률이 여기서 얼마예요? 5분의 2죠. 그냥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x 다음에 5가 된다. x 다음에 5가 된다. 4분의 3이죠.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뭐 해야 돼요?
곱해야 되죠. 20분의 얼마죠? 6이에요. 한 번 더. 이 케이스도 있잖아요. 동그라미 다음에 동그라미. 이게 5분의 3인데 또 다시 5분의 3. 얼마 됩니까? 25분의 9가 되겠죠. 그럼 이거 통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더해야 돼. 얼마? 100분의 얼마라고 할까요? 5 곱하면 32고 여기는 4 곱하면 36이 돼. 그럼 100분의 60을 약분해서 50분의 33. 월요일 날 비가 오는 거야? 말이 안 되는데요? 어? 이거 비가 오는 거니까 X였네. 그러니까 미안. 나 잘못 봤어. 비가 온다. 날씨가 맑은 거. 그리고 다른 똑같죠? 우리만 바꿀게요. 그러면은 이게 4분의 1 이거고 x 다음에 5가 4분의 3인가요? 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얼마죠? 16분의 3이죠. 다음 x 다음에 5가 4분의 3이고 5 다음에 5가 5분의 3이죠. 오케이. 그럼 얘가 20분의 9가 되겠네요. 그럼 얘네 둘 통분하면 얼마가 돼요? 80으로 간다. 4배 하면 36이고 5배 하면 15가 되겠네요. 80분의 얼마가 되죠? 51. 계산이 약간 안 되죠? 저번에 80, 50은 있었대. 처음에 그거 냈을 때 80% 50을 했는데 글씨를 못 알아봤어요. 어디에 달리는지 몰랐어요. 뭐 잘못이에요? 자, 그 다음 9번 끝났고요. 16번, 17번, 20번 가겠습니다. 16번. 모양과 크기 같은 검은 공 6개와 흰 공 5개가 들어있습니다. 검은 공 6개고요. 흰 공은 5개 있습니다. 상자에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적어도 한 개, 2개의 공을 꺼냈습니다. 그럼 적어도 한 개, 또 적어도가 나왔네요. 적어도 한 개는 무조건 검은 공이 나와라. 그럼 케이스는 4가지밖에 없죠. 여기에 검은 공 나오고, 검은 공, 흰 공 나오고, 흰 공, 검은 공 나오고. 이게 적어도 하나가 검은 공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뭐예요? 반대 케이스, 흰 공 나오고 흰 공 뽑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경우의 수예요, 확률로 풀어야 돼요? 확률끼리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우의 수 2번 하는 거예요? 확률을 네? 네? 동시에 꺼낸다고 했죠. 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물론 확률로 푸셔도 뭐 맞을 수 있는데 처음에 흰 공을 뽑았다고 칩시다. 그럼 확률을 풀어봅시다. 11분에 흰 공이 나왔다 칩시다. 얼마예요? 5. 그 다음에 흰 공을 이미 뽑은 상태에서 이게 하나 없어졌죠? 그럼 10분의 4가 되겠네요. 네. 이해가시나요? 그럼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22번에서 2니까 11분의 2인가요? 그럼 나머지 이 케이스가 몇 가지가 돼요? 11분의 9가 되나요? 네. 16번 끝났죠? 그러면 여기서 번외로 이거는 지금 뽑고 또 뽑고죠. 확률로 했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 경우의 푼다고 한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만약 경우의 푼다고 치면은 11개 중에 2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기 때문에 11개 중에 2개를 동시에 꺼내보겠습니다. 꺼내기만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11 곱하기 10 나누기 뭐죠? 2 곱하기 1 하는 거죠. 먼저 뽑고 나중에 뽑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5가 되겠네요. 네. 맞나요? 근데 흰 공이 2개 뽑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흰 공이 무조건 2개 뽑히니까 5개 중에 2개 뽑는 거죠. 그러면 5 곱하기 4. 근데 뽑히는 순서가 의미가 없으니까 이건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확률이죠? 여기인가요? 그러면 55분의 10이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물어나면 똑같죠?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순서대로 푼 게 아니라 동시에 꺼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푸는 것도 맞긴 하지만 문맥상으로 보면은 먼저 뽑고 나중에 뽑은 게 아니라 동시에 딱 꺼냈기 때문에 경우의 수 푸는 겁니다. 원래는. 됐죠? 16번 끝났고 17번 가겠습니다. 이거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2번인가 했는 것 같은데 엘리베이터 어디서 내리냐 이건데 자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각각 2층에서 9층 중 한 층에서 내립니다. 자 그러면 재엽이라는 애와 지훈이가 전혀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럼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2, 3, 4, 5, 6, 7, 8, 9 맞습니까? 몇 개를 고를 수 있죠? 8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죠. 그럼 따라서 얘가 8개 고르는 거랑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8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잖아요. 서로 다른 엘리베이터예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곱해야지. 이게 맞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재엽이가 8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랑 지훈이가 8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랑 의미가 있냐고. 연관성이 없죠. 서로 달리 동시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릴 확률이죠. 서로 다른 층에서 내릴 확률을 구하라고 했을 때 잘 봐봐. 얘가 2층에서 내려.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3층부터 9층까지죠. 선택권이 있죠. 이거 따지려면 엄청 많이 오래 걸리겠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같은 층에서 내리는 케이스는 몇 가지밖에 없죠? 8개밖에 없죠. 이해가요? 지금 우리는 다른 층에서 내리는 걸 원하는데 다른 층의 반대, 정반대는 뭐예요? 같은 층이죠. 그럼 얘가 내리는 전체 경우의 수가 64개인데 같은 층에서 내릴 수 있는 건 2부터 9까지 몇 개예요? 8개지. 그러면 이걸 빼면 88에 64니까 8 하나 빼면 얼마예요? 87에 56이죠. 이게 다른 층에서 내릴 확률이죠. 네? 다른 층에서 내리는 거랑 같은 층을 합쳐서 64라고 해요. 방금 전에 이 전체 경우의 수가 64라고 했잖아요. 전체 경우에 수를 네? 질문 똑바로 해주세요. 뭐라고요? 근데 왜 8.8? 전체 경우의 수가 재엽이가 아무거나 누를 수 있는 게 8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이것도 8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누른다고 쳤을 때 둘 다 64개죠. 이 전체 경우로 우리는 확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경우에 당연히 구해야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같은 층이 다른 층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게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층을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17번. 자, 다음 20번 가겠습니다. 20번. 검은 공 4개, 흰 공이 7개, 빨간 공이 3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연속해서 2개의 공을 꺼내겠습니다. 아까 전이랑 비교해보세요. 그냥 공을 동시에 꺼내는 거 이거랑 연속해서 이거 꺼내고 이거 꺼내고. 그래서 연속해서 꺼낸다고 치면 확률 계산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이해가죠? 아까도 몰려도 됐어요. 그렇지만 연속해서 꺼내고, 자, 공 하나 꺼내고 그 다음 또 하나 꺼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확률로 그냥 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가죠? 자, 그러면 연속하게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 모두 같은 색의 공을 꺼낼 확률이에요. 그러면 같은 색의 공을 꺼낸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세요. 검은색 꺼내고 다시 또 검은색이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케이스 두 번째, 흰 공을 꺼냈다면 그 다음에 무조건 뭘 꺼내야 돼? 흰 공 꺼내는 거. 다시 또 빨간색 공 꺼내면 그 다음에 또 빨간색을 꺼내야 되는 거죠. 되십니까? 자, 그럼 가겠습니다. 검은 공을 처음에 꺼낸다고 했으면 처음에 14분의 얼마죠? 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꺼냈기 때문에 줄었어요. 그러면 얼마죠? 13분의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죠. 그럼 이거 곱하는 거 약분하지 말라 했습니다. 14분의 4 곱하기 13분의 3. 한 번 더. 흰 공을 처음에 꺼낼 때 14분의 여전히 똑같죠? 7이죠.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꺼냈으니까 13분의 뭐가 되겠어요?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14분의 7 곱하기 13분의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빨간색은 14분의 3 그리고 13분의 뭐가 되죠? 2가 되겠죠. 이 어차피 빨간색 3개였어. 하나 뽑은 거 꼭 뽑는 거니까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면 계속하면 14분의 3 곱하기 1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근데 약분을 하지 말라고 했는 이유가 얘네 어차피 계산을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자 14 곱하기 13분의 자 얘 위에 있는 애들 다 뭐 해야 됩니까? 더해야 되겠죠. 12, 42, 6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54 더하면 60이네. 그럼 60을 2로 약분 한번 해볼까요? 2로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7 곱하기 13분의 1로 약분하면 30 되겠어요. 그럼 얼마죠? 91분의 30인가요? 되셨나요? 네, 정리하시고요. 25분 네, 끊었네요. 자, 일단 세 번째 파트는 아직 못 푼 사람도 있고 덜 고친 사람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고쳐오시고 다음 시간에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집어넣으시고 이제 제곱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같이 꺼내시고 필기할 준비하세요.